이번 시간에 우리 계정과목 및 조교 등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설명드리면서 계정과목 및 조교 등록에 대한 우리 성격에 대한 부분들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사랑 프로의 계정과목 및 조교가 쭉 등록이 되어 있는데 계정과목의 성격이 나오는데 계정과목의 특성을 부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여금, 예금, 상각자산, 체화감 계정, 평가 등으로 해갖고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손충당금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대손충당금이나 감가상각 누계액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대손충당금이나 감가상각 누계액은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계정과목에는 그런 성격들을 우리 프로그램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그 성격을 부여하는 난이 있습니다. 기능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의미합니다. 자, 성격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기업회계상의 계정과목 성격하고 세무상 계정과목 성격은 대부분 일치합니다. 일치하는데 실무상 가지급금, 가수금 관련되는 부분은 성격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요게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업회계상 가지급금, 가수금은 임시계정입니다. 즉 자금이 지출이 일어나고요. 정확한 계정과목을 모를 때 확정이 안 됐을 때 사용하는 계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에 결산 후에는 잔액이 영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잔액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산재무제표에 가지급금 계정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없어야 됩니다. 자, 세무회계상 가지급금, 가수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업무 무관 대여금으로 인식이 됩니다. 자, 기업회계상의 계정과목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대여금이라는 거죠. 근데 현재 프로그램은 기업회계상의 성격과 세무회계 성격이 동시에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법인세법 입장에서 회계 처리하다 보니까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이라고 하는 계정과목이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는 이런 이상한 형태의 결산재무제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동시에 성격이 부여됨으로 인해서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라는 건데 세무조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가지급금이 결산재무제표의 계정 잔액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기업회계를 위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업회계를 위반한 재무제표 작성이기 때문에 이는 이제 회사의 신용도 평가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과거와 다르게 우리가 결산해서 만든 재무제표, 회사의 재무제표가 은행이나 신용평가회사라든가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이 제공이 되면서 그걸 분석해서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가능하면 기업회계 기준에 맞춰서 제대로 작성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계정과목의 성격에서는 대여금 등 계정과목에 세무회계의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그러니까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자, 동시에 성격이 부여되어서 가지급금, 가수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지금은 기업회계상의 계정과목에다가 성격을 법인세법상의 가지급금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세무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교재 133페이지에 계정과목 및 조교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 세무사랑 프로의 회계관리의 재무회계의 기초정보관리에 보시면 네 번째 계정과목 및 조교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조교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 그러니까 계정과목 및 조교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는 기본적으로 계정체계, 코드 계정과목,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세부 정보 관련되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134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계정체계는 우리 재무제표의 당좌자산부터 시작해서 재무상태표의 자본인 이익잉여금까지 구분되는 코드 범위를 설정을 하고 있고요. 하단 부분에는 매출부터 시작해서 원가 관련되는 부분 코드들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체계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계정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관련되는 재무제표가 요 체계에 맞춰서 작성이 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드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 부분은 계정 과목, 우리가 사용하는 계정 과목을 코드 번호를 일일이 다 부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번호를 기준으로 우리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 시에 전표를 입력할 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계정 과목들은 적색 계정 과목과 빨간색 계정 과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적색 계정 과목은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계정이고 자주 빈번하게 사용하는 계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변경할 수 없도록 구분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거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까만색으로 된 흑색 계정 과목은 회사의 필요에 따라서 쉽게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보통예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 계정 코드부터 시작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전부 막혀져 있습니다. 계정 과목 이름은, 그죠? 커스가 이동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예금이라고 하는 105번 까만색 흑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기예금, 성격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이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손쉽게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계정 과목 활용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분으로 제공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계정을 설정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 여기에 비어있는 칸에다가 등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계정 과목 코드는 기본적으로 4자리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교재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계정 과목 자리수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811번 같은 경우에는 0811이라고 해서 복리후생비 4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0을 무시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3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환경 등록을 통해 갖고 계정 과목을 6자리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기초정보관리의 하단 부분에 보시면 환경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환경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 계정 과목 자리수가 지금 4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자리로 한번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자, 6자리로 변경하게 되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새로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하면 6자리 코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뒤에 동그라미가 2개 더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떤 때 사용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교재 135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이 원래 4자리로 복리후생비 모든 걸 전부 다 하나로 묶어서 쓰는데, 복리후생비 계정 안에 세부 계정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회계 처리한 내용을 분석할 때 상당히 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면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사용하는 부분은 환경 등록에서 6자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앞에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811번 계정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복리후생비 계정에서, 자, 보시면 복리식대, 복리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 부분 확인은 어떻게 등록했느냐 하면 F3번에 세목 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F3번 세목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복리후생비 대표 계정 과목에 세목 추가를 누르게 되면 추가하겠느냐라고 하면서 4번 나옵니다. 자, 복리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 중에 좀 생수 관련되는 부분이다 라고 가정을 하죠. 생수 관련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복리생수라고 하는 계정이 별도로 생깁니다. 그러면 복리후생비 전체적인 성격에서 복리후생비이지만 식대,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생수 관련되는 부분으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일반 회사에서 자체 기장을 할 때는 분석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세무대리인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저는 기본 계정 자릿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경등록에서 다시 기본 자릿수로 선택을 합니다. 4자리 선택하고요. 환경등록에서 변경을 한 다음에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을 다시 실행하면 4자리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교재 136페이지에 보시면 계정 과목의 성격이 나옵니다. 자, 성격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자, 계정 과목에 대한 부분들은 계정 과목의 오른쪽에 보시면 계정 과목 코드명이 나옵니다. 코드명은 계정 과목 이름이 그대로 코드와 이름이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격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성격은 1번 예금부터 시작해서 쭉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 그 성격에 대한 부분이 우리 교재 136페이지에 자산별로 예금, 적금, 일반, 차감, 유가증권, 가지급금, 받을금, 대여금 해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가지급금에 대한 성격 의미를 한번 보시면 임직원에게 대여한 자금으로서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이 필요한 계정 또는 현금이 출금된 상태에서 정확한 계정 과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임시계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134번 가지급금 관련되는 부분 보시면 7번 가지급금으로 되어 있죠. 기업회계상의 가지급금은 임시계정이라고 말씀드렸고, 성격이 가지급금으로 되어 있으면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대여금의 성격을 부여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두 개 동시에 사용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결산재무제표, 기업회계에 따른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자,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소시켜야 되겠는데 해소시키는 방법은 뒤쪽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자산별로 관련되는 그러니까 성격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다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교재 138페이지까지 요약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우리 프로그램에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성격들이 다 부여되어 있습니다. 기업회계와 맞게 다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여러분들은 수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새롭게 계정 과목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성격을 별도로 부여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138페이지에 참고에 가지급금, 가수금 성격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139페이지에 보시면 자,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가지급금, 가수금은 법인세법상 성격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을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을 우리 기업회계에 따른 가지급금 계정으로 대체를 한다라고 하면 대여금입니다. 업무무관 대여금 성격이죠. 그러니까 우리 114번의 단기 대여금 부분을 원래 성격은 대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9번 대여금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우리는 여기에다 성격을 가지급금이라고 부여를 하게 되면 기업회계상의 대여금 성격과 법인세법상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성격이 동시에 부여가 되면서 법인세법에 의한 세무조정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기업회계에 맞는 계정 과목을 사용함으로써 결산재무제표도 정확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257번 가수금도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가수금 계정도 사실은 임시계정이죠. 임시계정인데 이것도 차입금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차입금이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 계정에서 차입금으로 되어 있는 성격을 우리는 가수금이라고 하는 성격으로 대체를 하시면 됩니다. 대체를 하시면 기업회계에 따른 차입금 계정, 법인세법에 따른 가수금 계정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기업회계의 재무제표와 법인세무조정까지 서로 문제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139페이지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런 부분들입니다. 성격을 이렇게 부여를 하신 다음에 우리 법인조정에서 과목별 세무조정 로마 숫자 2번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법인세법 세무조정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법인세법에서 가지급금은 업무무관 대여금이고 업무무관 대여금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일반 전표나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되어 있는 그 가지급금 성격의 자료를 여기에 반영시켜야 됩니다. 그때 반영시킬 때
회계 데이터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등록해서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표자 백두산이죠. 백두산 계정 과목 114번 계정 과목 등록하시면 됩니다. 등록하고 직업 1번, 4번에서 거래처 백두산은 거래처가 지금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600번이라고 가정하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면 114번 계정 과목에 대한 거래처 등록 600번으로 회계 처리된 내용을 불러와서 우리가 관련되는 적수 계산이라든가 인정이자 계산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계정 과목에 114번 계정 과목이 불려져 오는 이유는 가지급금 성격이 단기대여금의 성격이 가지급금으로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개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법인세법에서 이야기하는 가지급금은 가능하면 단기대여금 또는 단기차입금, 장기대여금, 장기차입금 계정을 정확하게 사용해서 기업회계의 재무제표와 법인세무조정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계정과목 및 조교 등록에서 성격까지 살펴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